네, 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배열 급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7.17 재배열 급수라는 것은 어떤 급수가 있는데 그것을 재배열한다는 얘기인데요. 좀 엄밀하게 써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시그마란 함수가 자연수 n에서 n으로 대응되는 그런 1:1 대응 함수입니다. 즉 어떤 자연수 하나를 넣으면 시그마 n이라는 다른 자연수로 대응되게 하는 함수이고요. 그때 이 수열의 a 시그마 n이라는 이 수열을 재배열된 수열이고 그것을 다 모은 급수를 재배열 급수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수열의 급수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급수가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재배열하면 1 더하기 3분의 1을 먼저 더하고 2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배열을 바꾸는 것을 재배열 급수라고 하고 이것을 A 시그마 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수에 더하는 순서를 막 바꿔도 급수가 같은 값으로 수렴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예제 7.16에서 한번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급수는 이 교대급수이고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합니다. 자, 왜냐하면 n분의 1이 0으로 가고 수열 n분의 1은 감소 수열입니다. 따라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합니다. 하지만 절대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을 씌우면 이 수열의 절대값을 씌우면 n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조화 수열이에요. 그래서 발산하게 됩니다. 즉 조건 수렴하게 되는데 자, 이 급수의 부분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다 빼기 n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n이 홀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n 더하기 한 번째라고 한다면 이렇게 똑같이 더해지고 n 빼기 1분의 1 n분의 1 n 더하기 1분의 1 되겠습니다. 역시 n이 홀수인 경우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어지고 하나만 남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홀수계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살펴보면 요 각 항이 양수입니다. 이렇게 각 괄호가 양수입니다. 양수,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즉 이거로부터 이것을 이제 1번이라고 해보죠. 자, 1번의 SN은 순증가 수열입니다. 순증가 수열이고요. 이것을 2번이라고 해보죠. 반면 2번의 SN 더하기 1은 잘 살펴보면 이번에는 괄호를 한번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묶고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빼기로 바뀌고, 또 이렇게 묶게 되면 부호가 바뀌고, 또 이렇게 묶게 되면 부호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 괄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는 양수고 괄호 하나는 다양수입니다. 근데 그것을 뺐으니까 계속 빼갔으니까, 예, 두 번째 Sn 더하기 1은 순 감소 수열입니다. 순 감소 수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S3 3항까지 합을 한번 보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고, 이것을 계산하면 6분의 5가 되네요. 6분의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순 증가수열이기 때문에 리미트 Sn을 위에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 값을 S라고 한다면 이 S3보다 S4, S5가 계속 증가수열이니까 커져나가고, 결국은 극한값이 조금씩 더 크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반면 마찬가지로 Sn 더하기 1도 S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S 더하기 1은 순감소 수열이니까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6분의 5인데 한쪽은 극한값이 6분의 5보다 크다 그러고, 또 다른 쪽은 극한값이 6분의 5보다 작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SN이라는 부분합수열이 수렴한다의 모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수를 이렇게 막 재배열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다 맞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예이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떤 수열, 어떤 급수가 이렇게 막 재배열을 해도 그 계산 급수값이 극한값이 같게 되는지, 그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정리 7.18이고요. 예제 7.16에서 사실 교재에서는 굉장히 엄밀하게 자세하게 그 급수를 재배열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나, 저는 개념적으로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덜 엄밀하지만 이제 급수를 함부로 재배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쉽게 이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정리 7.18, 언제 급수를 재배열해도 수렴하고 그 급수값이 같은지를 알려주는 정리입니다. 자, 주어진 급수가 절대 수렴해야지만 이 재배열 급수가 절대 수렴하고, 그리고 그 수렴한 급수값이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예제 7.16에서는 주어진 급수가 절대 수렴하지 않고 조건 수렴하기 때문에 함부로 재배열하면 안 된다는 거였고요. 결국 주어진 급수가 절대 수렴해야지만 마음대로 재배열해서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이 재배열 급수는 원래 급수에 재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재배열 급수가 원래 급수이고, 이 원래 급수가 거꾸로 재배열하게 되면 원래 급수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거에 재배열하냐
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즉 A 시그마 n은 n 시그마 n은 원래 an의 재배열 급수이지만 좀 다른 반대 시각으로 보면, 상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것이 A 시그마 n의 재배열 급수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내가 원래 원조야, 아니면 내가 원조야, 이런 원조 논란인 거죠. 아무튼 누가 재배열했고 누가 원래 급수인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재배열하면 전부 다 똑같고 둘 다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를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수열에 대한 부분합을 SN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수열 AK를 더한 것이고요. 그리고 주어진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 수렴하는 값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주어진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수열의 절대값을 씌운 이 것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하고, 당연히 절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수렴하는 값을 S'이라고 하고,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절대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양수 입실론 하나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수 하나를 찾아서 그 자연수보다 큰 n에 대해서는 부분합 수열 Sn과 극한값 사이의 거리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또 Sn 프라임과 S 프라임이 역시 2분의 입실론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한 n에 대해서니까 그러한 라지 n보다 큰 스몰 n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n번째 항 역시 이것을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n번째 항보다 같거나 크면 다 만족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n보다 큰, 위에서 주어진 큰 자연수 n보다 더 큰 m을 하나 생각해 보고요. m을 하나 생각해 보는데, 자, 1부터 n까지의 이런 원소를 다 포함하는 새로운 이제 재배열 급수의 인덱스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m까지, 즉 이 말은 여기 있는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는 여기 다 포함되면서 추가로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왼쪽에 1부터 n을 포함하고 추가로 더 많은 자연수를 갖게 되는 이 재배열 급수를 위한 인덱스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재배열 급수의 부분합을 tn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n까지 이런 재배열 급수의 1부터 재배열 급수의 n번째까지 부분합을 tn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배열 급수의 n번째 부분합.
자, 그러면 이때 위에서 주어진 n보다 훨씬 큰 n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tn과 그 sn이라는 n번째 항의 차이를 한번 보면 tn은 최별급수의 부분합이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해서 n번째 제배열의 합이고요. 제배열급수의 합이고 SN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n번째까지의 합입니다. 이것을 빼면 우선 위에 있는 제배열 급수의 인덱스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항들이 아래에 있는 항들보다 개수가 더 많습니다. 즉 n번째까지는 다 소거가 되고 n 더하기 한 번째부터 항이 남아있고, 이제 n이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까지 다 서메이션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삼각부등식에 따라서 n 더하기 1의 절대값을 씌운 수열의 합이 같고요. 이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 위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이 SN 프라임은 지금 첫 번째 항부터 라지 n번째 항까지를 더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게 첫 번째 항부터 라지 n번째 항까지 절대값 ak를 더했는데 S 프라임은 거기서 똑같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항까지 더한 것이 S 프라임이고, 그것을 절대값 씌웠으니 이것은 n 더하기 한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k를 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2분의 입실론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여기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실제로 제배열급수의 n번째 합인 tn이 어디로 수렴할지를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자, 제배열급수의 부분합 tn과 s 사이의 거리가 수렴한지를 보려고 합니다. s 사이 거리를 보면 tn에서 sn을 빼고 다시 sn을 더한 다음에 s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삼각부등식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위에서 tn에서 sn을 뺀 이 부분이죠. 이것은 여기서 2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sn에서 s를 뺀 부분은 여기입니다. 역시 2분의 입실론보다 작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입실론보다 작습니다. 즉, 이 말은 리미트 t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로 s로 간다는 얘기고, tn의 정의는 여기 이거로부터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제배열 수열의 급수이죠. 자, 근데 원래 s라는 값이 무엇이었냐면 가정에 의해서 원래 수열의 급수입니다. 자, 그러하니 이것은 m1부터 무한대까지 원래 수열의 급수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수열 an의
급수가 절대 수렴하면 재배열한 급수도 절대 수렴하고 그 수렴값이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7.17 통해서 절대 수렴하는 급수를 계산하는 편리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어진 급수가 이렇게 첫 번째부터 m 무한대까지 이거 잘 살펴보면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에 an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잘 배열하면, 잘 재배열하면 이렇게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1, 4분의 1, 9분의 1, 또 16분의 1, 25분의 1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재배열을 해보고요. 더하기 49분의 1 등등등등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배열하면 A 시그마 n이라는 것은 n 제곱분의 1이라는 재배열 수열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재배열의 급수는 A의 시그마 n이라는 재배열 급수는 n제곱분의 1로 수렴합니다. 이 P가 P급수죠. 이는 마찬가지로 또 절대 수렴이죠. 절대값을 씌워도 수렴합니다. 절대 수렴이죠. 따라서 원래 주어진 이 수열에 대한 급수 역시 절대 수렴하고, 네, 이 급수의 극한값은 재배열한 급수의 극한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번 절의 마지막으로 정리 7.20 급수가 조건 수렴한다면 그러면 재배열한 급수는 이미 어떤 실수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쓰면 제 급수가 조건 수렴한다면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재배열 급수는 알파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재배열하냐에 따라서 급수를 재배열하게 되면 그 수렴하는 급수값이 그때그때 다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세한 증명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제 7.16에서 조건 수렴하는 급수 하나 보여드렸죠. 예제 7.16 그때 급수가 이런 형태였습니다. 조건 수렴하는 급수죠. 그런데 아까 배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급수의 극한값이 다르게 나왔었습니다. 자, 정리 7.20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급수가 절대 수렴하면 그 급수를 어떻게 재배열하던 결국 그 재배열된 급수의 값은 절대 수렴하고 그 급수 값은 원래 급수 값과 같다. 자, 그러면 7장 2절 연습 문제를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급수는 절대 수렴함을 증명하여라. 우선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 먼저 보이고 절대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 코사인 n파이를 한번 보면 n일 때 코사인 n파이는 파이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1입니다. n이 2일 때 코사인 2파이는 1이 되고 n이 3일 때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네요. 즉 이거로부터 코사인 n파이는 마이너스 1의 n제곱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급수
n이 1부터 만대까지 n 루트 n의 코사인 n파이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n 루트 n, 즉 이것은 교대급수입니다. 자, 교대급수이고, 교대급수이므로 교대급수 판정법을 한번 써보면 an을 n 루트 n 곱하기 1로 하면 감소 수열이고요. 그리고 이 수열의 극한값 n이 무한대로 가면 0입니다. 즉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하여 우선 이 주어진 급수는 수렴합니다. 이제 이것이 절대 수렴하는지를 보일 텐데요. 자, 그러면 이것을 1번이라고 하고 절대 수렴하는 것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수열의 절대값을 이렇게 취해서 구해보면 이것이 수렴하면 절대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와 같이 코사인 n파이가 마이너스 1 n제곱이었으니까 n 루트 n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n의 2분의 3제곱분의 1입니다. 즉 이것은 p가 2분의 3인 p급수고, 일단 p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하네요. 즉 수열의 절대값을 취한 급수가 수렴하니 따라서 원래 주어졌던 n파이는 수렴하고 또 절대 수렴하니까 절대 수렴합니다. 자, 이것으로 7장 내용을 모두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8장 함수열과 극한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